안녕하세요. 미주실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3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 번째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환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댓글은요, 비바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이틀 전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미주님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을 본 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미준을 구독해 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좋아요 눌렀다고 하셨고요. 저는 사실 이동평균선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공식이 있으면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왜 생길까 하는 단순 소박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이다 정도겠지만요. 여러 가지 추세를 확인하고 그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이어간다면 모두 성투해야 하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공식에서 벗어나서 개인 판단을 하기 때문일까요? 이번 주에 보면서 사실 엊그제 좋아요가 그렇게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전에 안 누른 것을 반성하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님 좋은 질문 그리고 따뜻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방송을 모두 애드립으로 하는데요. 오늘 애드립 하다가 몇 번 실패해서 지금 방송 녹화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키포인트를 적어놨습니다. 이거 좀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바님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여기 설명드리면요. 이동평균선을 분석하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미준 채널에서 추구하는 방향은요. 일단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는 모멘텀을 전혀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 종목 선정은요.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기업의 성장 스토리라는 것은 시장 침투율이 얼마나 낮은 시장에 진출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 얘기가 시장 침투율이 낮다는 겁니다. 다른 예로는 자율주행도 그렇죠.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활성화되지 못했잖아요. 이런 시장이 침투율이 낮은 겁니다. 나중에 가면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시장 안에서 두 번째 조건은요.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PU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을 알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종목이 거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죠. 자, 이렇게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커다란 시장 침투율이 낮은 시장에 진출해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런 종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투자 종목을 선정한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펀더멘탈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기업의 스토리만 좋은 게 아니고요. 잠재력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성장률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수익률 그리고 어닝의 컨센서스 변화를 체크해 봤더니 정말로 수치적으로 이런 잠재력이 증명이 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에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는 기업의 성장 스토리, 두 번째는 기업의 펀더멘탈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한데요. 여기에다 이제 한 가지 요소를 더 덧붙이는 게 바로 모멘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면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매매라든지 리밸런싱이라든지 그 종목별 비중을 조절할 때 그때는요. 많은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으면 저가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미주은 채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합니다. 따라서 주가의 추세가 좋은 종목을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요. 추세가 떨어지는 종목의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비바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모두 성투해야 되는데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 전략이 만약에 그렇게 좋은 전략이면요. 모든 사람이 성공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실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내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이든 그 전략의 실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그리고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서는 그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실패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너무나 빨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만 딱 투자를 하다가 이게 주가 흐름이 좋지 않으면요. 이 전략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제가 새롭게 이제 모멘텀 투자 전략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1, 2주, 3주 정도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더니 모멘텀 전략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니까 수익률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단정 지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그리고 평가하고 나서 이제 보완도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그 이상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투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사실 투자자의 욕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장 그 버텀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최저가일 때 사고 그리고 주가가 꼭지를 찍으면 거기에서 팔고 싶다. 이런 욕망을 자꾸만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바닥인지 아니면 꼭지인지는요. 그냥 추측에 불과하죠. 그래서 투자를 자꾸만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예측하다 보면요. 예측은 틀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측의 영역을 줄여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지에서 우리가 팔고 그리고 바텀에서 사고자 하는 욕망, 나의 욕심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요. 저는 투자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요. 자기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전략을 계속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한번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주식 종목도 잘 바꾸지 못하거든요. 내가 한번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종목을 선정했을 때 내 논리가 탄탄하다면 그걸 계속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주가가 만약에 20%, 30%, 50% 계속 떨어지면요. 시장에 뒤지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투자 전략도 그렇고요. 인생 전략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이제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사고의 유연성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빨리빨리 내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인내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식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좀 기간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가의 꼭지 그리고 주가의 이 바닥을 자꾸만 예측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자질은 역시 유연성이 좀 많은 투자자가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4월 13일 준비된 월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매매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선명한 녹색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떨어진 부분을 보면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죠. 그래서 S&P 500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 가격이 흔들리면서 에너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의 지수별 움직임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지수는 모두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스닥 100이 4.46%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마이크로캡, 초소형주가 플러스 4.15%, 소형주가 플러스 3.79%, S&P 500도 3.6%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섹터별 성적을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한 섹터는 단 하나에 불과하죠. 에너지만 외롭게 3.90% 급락했고요. 나머지 섹터는 모두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4.88%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S&P 500 매블이요. 하루로 바꾸면,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하루 동안의 동향을 보시면요. 상승한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하락세가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시장의 폭은 사실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43.4%로 하락했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도 53%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빅스 지수는 다시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19.2에 머물러 있거든요. 따라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모습은 좋지 않았으나 공포 지수는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 아래에 계속 빅스가 머무른다면 이번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겠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요. 오히려 더 올라갔죠. 금요일 날 36에서 38까지 상승하면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요. 아직까지 반등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요. 원만한 원을 그리면서 이거는 포물선으로 올라가고 있다. 아직까지도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상승세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의 미준 포트폴리오 성적입니다. 너무나 좋았죠. 지난 한 주는요. 정말 두 가지 포트폴리오 모두 대단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모멘텀을 추종하는 모멘텀 포트폴리오는요. 성적이 대박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AAOI는 무려 44.93% 폭등했고요. 두 번째로 샌디스크가 플러스 21.4%, 마벨이 플러스 19.96%, 셀레스티카 플러스 19.15%, 코히런트 플러스 19.11%, 브로드컴 플러스 18.12%, 웨스턴 디지털이 플러스 16.43%, 마이크론 플러스 14.84%, 벌티프 플러스 12.94%, AMD 플러스 12.66%, G버노바 플러스 10.32%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4종목은 10% 이상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TSMC가 플러스 9.31%, 루멘텀이 플러스 8.52%, 엔비디아 플러스 6.34%, 델 컴퓨터도 1.97%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픽 포트폴리오인데요. 미준 탑픽 포트폴리오도 지금 모멘텀 전략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속해져 있죠. 그 밖의 종목을 보시면 크레도도 좋았죠. 17.88% 급등 추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메타도 좋았습니다. 9.64% 플러스. 다음에는 구글입니다. 구글도 플러스 7.22%. 마이크로소프트는 0.69%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탈렘 에너지도 1.91% 떨어졌는데요.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을 보시면요. 50일 이평선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은 모두 모멘텀이 조금 약화된 종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준 탑픽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요. 제가 방금 전에 미준 멤버분들께 공유해드린 미준 매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아침에 15종목이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완전히 폭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매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앞으로는요.
미주은 채널에서는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멘텀 포트폴리오고요. 또 하나는 미주은 타픽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제가 이제 모멘텀 투자 전략을 너무나 공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조금 정신이 없다. 이렇게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나는 이렇게 주식을 한번 사면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생겼고요. 자, 그래서 미주은 타픽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께 이미 공개를 해놨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요, 아직까지 제가 직접 매수를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증권 계좌 개설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주말에 드디어 새로운 증권 계좌 개설이 승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미주은 타픽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현금 마련을 위해서 기존의 포트폴리오, 즉 모멘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15종목을 부분 매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두 가지 포트폴리오의 운영 상황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멤버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선물 지수의 움직임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은 부정적이죠. 다우존스의 선물은 마이너스 0.71%, S&P 500은 0.66% 떨어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0.78%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선물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란 협상 결렬 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이 뉴스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요. 주말 동안 이제 파키스탄에서 열린 이란과의 평화 협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평화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월요일 날 오전, 오늘 10시에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해상 봉쇄를 단행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 거부, 그리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란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좀 장기적으로 막히게 되면요,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한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치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죠. 자, 실제로 브렌트유의 가격은요, 지금 7.33% 급등하면서 102.18달러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드 오일의 선물 지수를 봐도 104.90, 따라서 8.62% 급등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될 수 있는가 확률을 지금 묻는 건데요. 기간이 언제냐면 2026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26년 6월 1일 이전에 과연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확률이 원래는 한 65%, 68%까지 치솟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는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물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은 톱니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스트라 다이렉트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제가 이제 유료 회원에 가입이 돼 있는데요. 톱니가 한 가지의 차트를 보여줬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여기 WTI 선물 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의 선물이 올라가면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유가의 선물이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갔고요. S&P 500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유가가 올라가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WTI 선물 지수, 그러니까 유가의 선물과 S&P 500은 상반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반비례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부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때가 드디어 이제 4월 초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유가가 그때도 계속해서 올라갔는데요. 주가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S&P 500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이번 달 들어서는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주에도 유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S&P 500을 비롯한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일 건지, 아니면 지금 2주 동안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S&P 500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요. 미주음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미주음 팟캐스트를 통해서 분석해 볼 기사는요. AI 혁명 중에 광통신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월 7일 날 이제 미주음에서 공개 라이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공개 라이브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을 총 5단계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 그 2단계에 있었던 메모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4단계를 보시면 광통신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메모리와 더불어서 앞으로 가장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광통신 같은 경우는요. 루멘텀 그리고 코히런트가 주요 종목이다. 여기까지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공개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팟캐스트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두 종목뿐만 아니라 2026년 AI 광학혁명을 주도할 5개의 종목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2가지 종목, 루멘텀, 코히런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3 종목은 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4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컨디션 난조 때문에 좀 방송이 짧아졌는데요. 하루빨리 컨디션 회복해서 정상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 끄시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미주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6년 인공지능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광학 연결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주은님. 요즘 엔비디아의 행보가 정말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특히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광학 관련 기업들에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오미주님. 엔비디아가 3월 한 달간 레이저와 광학 연결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투자한 금액만 무려 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병목 구간이 바로 광학에 있다는 점을 엔비디아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60억 달러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마벨, 루멘텀, 코히어런트, 시에나, 그리고 어플라이드 옵토 일렉트로닉스까지 이 5 종목이 왜 AI 광학혁명의 핵심 수혜주인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미주우님,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광학일까요? 기존의 구리선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거대해지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기존 구리 연결 방식은 대역폭과 지연 시간 측면에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구리보다 10배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광학 연결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이 시장이 최소 연평균 35에서 40%씩 성장할 것이라고 나오는군요. 특히 올해 그 성장이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인상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네트워크 패브릭인 NV링크에서도 광학 연결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칩 수요가 급증하고
인듐 포스파이트 같은 핵심 소재 수급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니 엔비디아의 투자 지도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루넨텀, 코이어런트, 마벨에 각각 20억 달러씩 공평하게 투자했군요. 네, 아주 전략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엔비디아는 총 60억 달러를 들여 공급망의 핵심을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루멘텀은 EML 레이저 칩의 리더이고 코히어런트는 CW 레이저의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투자가 발표된 마벨은 NV링크 통합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단순히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자사의 생태계에 이 기업들의 기술을 깊숙이 이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네요. 이제 구체적인 종목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엔비디아는 마벨의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커스텀 칩인 XPU를 NV링크 패브릭에 원활하게 연결하려 합니다. 마벨 경영진은 이 덕분에 전체 목표 시장인 탐이 26%나 커진 9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2028 회계연도 매출 목표도 15억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고요. 주목할 점은 마벨의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인 PEG 배수가 0.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성장세에 비해 시장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죠. 루넨텀은 어떤가요? 2026 회계연도 매출 성장률이 무려 77%로 예상되네요. 루멘텀의 EML 칩은 이미 엔비디아의 최첨단 스위치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소재인 인듐 포스파이트를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코이어런트는 루넨텀과 경쟁 관계이면서도 성격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코히어런트의 강점은 수직 계열화입니다. 레이저 칩 원료인 인듐 포스파이트를 직접 생산하죠. 2026 회계연도와 27 회계연도에 걸쳐 생산 능력을 각각 2배씩 늘릴 계획인데 이는 아직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에나와 다크호스로 불리는 AAOI도 궁금해요. 이들은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파트너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고객들인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에나는 현재 수주 잔고가 70억 달러로 45% 넘게 급증하고 있고요. 어플라이드 옵토 일렉트로닉스인 AAOI는 올해 매출이 1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AAOI는 아마존 같은 새로운 고객사가 구매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오늘 다룬 5종목의 핵심 지표를 비교해보니 각자의 매력이 뚜렷하네요. 마벨은 NV링크 통합, 루넨텀은 압도적인 성장률, 코히어런트는 소재부터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돋보여요. 맞습니다. 시에나는 안정적인 시주 잔고를 바탕으로 차세대 광학 솔루션인 베스타 200 파이프라인을 준비 중이고 AAOI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올해 3.6배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차세대의 AI 인프라의 핵심은 광학 연결에 있다는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네요. 각 기업의 특화된 기술력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도 짚어주세요. 가장 큰 리스크는 AI 설비 투자, 즉 KPEX의 둔화 가능성입니다. 이 종목들은 전 세계 상위 대여섯 개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망 제한 요소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역시 분산 투자가 답이겠네요. 미주우님 말씀처럼 5종목으로 바스켓을 구성해 리스크를 나누고 분기별 실적을 확인하며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60억 달러 투자는 광학 병목 해결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도 오늘 배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